서울 도심의 복잡한 교차로에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의 갑작스러운 소나기는 바쁘게 움직이는 도시의 회색빛 일상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죠. 오후 6시 퇴근 인파가 쏟아져 나오는 시각. 수많은 사람들 사이로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올해 75이 된 윤태섭 씨는 망막 색소변성증으로 점점 시야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빗물이 이마에 떨어지자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얼굴을 가렸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멈춰 섰지만 신호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지 못한 채 무심코 발을 내디뎠습니다. 신호는 여전히 빨간불이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쁜 걸음, 무관심한 시선들 속에서 노인의 존재는 금세 묻혀버렸어요. 그때 도서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27살의 이설인 씨가 우산을 꼭 쥐고 횡단보도를 지나려던 찰나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노인의 모습이 포착됐고 동시에 멀리서 달려오는 차 한 대가 눈에 들어왔어요. 거기 위험해요. 그녀의 외침과 함께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우산을 떨어뜨릴 새도 없이 달려가 노인의 팔을 끌어당겼죠. 바로 그 순간 차량 한 대가 두 사람 곁을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물웅덩이를 밟고 지나간 바퀴는 물을 튀겼고 두 사람의 옷은 흠뻑 젖고 말았어요.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서리는 숨을 고르며 자신의 우산을 노인에게 씌워주었습니다. 윤태섭 씨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 그녀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어요. 따뜻한 손길에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런 세상에도 아직 이런 젊은이가 있다니 정말 고맙소. 서리는 머리카락이 젖는 것도 모른 채 노인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윤태섭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서린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을 느꼈어요. 저기 조금만 가면 내 차가 기다리고 있어. 거기까지만 부탁하겠소. 비는 점점 더 굵어졌습니다. 서리는 우산을 더 기울이며 노인이 비에 젖지 않도록 조심했어요. 천천히 걸으며 윤태섭 씨는 오랜만에 인간적인 온기를 느꼈습니다.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돼요? 이설인이라고 합니다. 별거 아닌데 이렇게까지 감사하실 필요 없어요. 윤태섭 씨는 서린의 이름을 조용히 은조렸습니다. 이설인 기억하겠소. 바로 그때 검은색 고급 세단이 도로에 멈춰섰고 운전기사가 급히 내려와 우산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서린은 노인을 안전하게 차까지 모셔다 드렸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모셔다 드린 것뿐이에요. 조심해서 가세요. 차가 떠나고 서린은 빗속에 혼자 남았습니다. 옷은 젖고 발은 축축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남아 있었어요. 그날 이설이는 몰랐습니다. 그 짧은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게 되리라는 것을. 일주일 후 평소처럼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이설이는 동료 사서로부터 한 통의 우편을 건네받았습니다. 서린 씨 뭔가 고급스러운 게 왔어요? 그녀는 봉투를 받아들고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두꺼운 흰색 봉투에 금색 테두리가 둘러져 있었고 뒷면에는 낯선 문양이 인쇄돼 있었어요. 서리는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고풍스러운 글씨체로 인쇄된 초대장이 들어 있었어요. 신화재단 요양원 티파티 초대장. 초청자 윤태섭. 일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장소 신화재단 요양원 내 테라스. 윤태섭? 서리는 잠시 멈칫했어요. 그 이름은 익숙했습니다. 바로 그날 횡단보도에서 도왔던 노인의 이름이었어요. 그날 퇴근길 서리는 신문 가판대에 진열된 경제지를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그중 한 면에는 신화그룹 창립자 윤태섭 회장, 시력 상실 후 외곽 요양원에서 은둔 중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사진 속 윤 회장의 흐릿한 얼굴과 그날 만났던 노인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설마 그분이? 혼란스러움과 함께 긴장감이 엄습했어요.
평범한 자신에게 왜 초대장을 보낸 걸까? 토요일 이설이는 망설이다가 오랜만에 꺼낸 원피스를 입고 초대장에 적힌 주소로 향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고급 주택가를 지나 언덕 끝에 위치한 신화재단 요양원은 마치 유럽의 작은 성처럼 웅장했습니다. 정원이 정갈하게 손질돼 있었고 분수대에서는 물이 부드럽게 흐르고 있었어요. 이설이님이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중한 말투의 직원이 설인을 안내했습니다. 내부는 고풍스러운 가구와 샹들리에로 꾸며져 있었고 그녀는 마치 다른 세계에 발을 디딘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침내 도착한 테라스의 문이 열리자 창가에 앉아있던 익숙한 노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서 오시오, 이설인 씨. 윤태섭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설인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기억할까 싶었는데 와줘서 고맙소. 네, 회장님. 다시 뵙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날 이후로 당신이 계속 마음에 걸렸소. 제대로 감사 인사를 하지도 못했으니까. 설인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테이블에는 고급 찻잔과 다과가 정갈하게 준비돼 있었고 창밖으로는 푸른 정원이 보였어요. 사실 나는 신화그룹의 창립자요.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듣고 나니 설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윤태섭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낯선 노인을 도와주는 사람은 드물어요. 난 아직도 믿기지 않소. 설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요. 그건 당연하지 않소.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소. 회사예요? 그의 말은 뜻밖이었고 설인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윤태섭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 안에는 무언가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어요. 혹시 다음 있을 연회에도 와줄 수 있겠소? 설인은 잠시 망설였지만 윤 회장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도 느꼈어요. 이것이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한 달이 지나고 이설이는 다시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윤태섭 회장의 손녀 생일 파티 초대장이었어요. 신화그룹 본가 손녀 은영 생일 연회. 저녁 6시 정장 착용 요망. 설이는 낯선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평범한 자신이 그런 자리에 참석해도 될까 싶었죠. 무엇보다 선물도 고민이었습니다. 결국 부담스럽지 않은 화장품 세트를 고르고 평소보다 조금 더 정성스럽게 차려입은 채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자리한 신화그룹 본가로 향했습니다. 이설인 님이시죠? 안으로 들어오세요. 가정부의 정중한 안내를 받은 설이는 조심스럽게 본가에 들어섰습니다. 대리석 바닥 천장까지 닿는 대형 샹들리에 그리고 벽마다 걸려있는 값비싼 그림들. 모두가 그녀에겐 비현실적인 풍경이었어요. 거실에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고급 수트를 입은 남성들과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 사이에서 설이는 그야말로 튀는 존재였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이설인 양입니다. 우리 은영이 생일에 초대했어요. 윤 회장이 밝은 목소리로 그녀를 소개했습니다. 설이는 어색하게 인사를 했지만 곧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분명 손녀의 생일이라 했지만 정작 그 손녀는 보이지 않았고 분위기는 왠지 무거웠습니다. 이쪽은 제 손자 지우입니다. 그제야 설이는 윤지우를 마주했습니다. 완벽하게 정장을 갖춰 입고 냉철한 눈빛을 한 남자. 그의 표정은 냉정했고 감정이 잘 읽히지 않았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설인입니다. 설인의 인사에 그는 미묘한 미소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엔 분명 냉소가 숨어 있었어요. 설인은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자리는 단순한 생일 파티가 아니며 자신은 지금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을.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고 설이는 윤 회장 옆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에는 지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대화는 주로 비즈니스, 정치, 투자와 같은 주제로 흘렀고 서린은 그저 조용히 미소 지을 뿐이었어요. 서린 씨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시죠? 갑작스럽게 지우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고요. 저녁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준비 중이에요. 요즘 젊은이답지 않네요. 대부분 대기업만 바라보는데. 한 임원이 웃으며 말을 받았습니다. 서린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돕는 일이 좋아요. 큰 돈을 벌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말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윤태섭 회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지우는 예상치 못한 대답에 시선을 고정한 채 서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후로도 이어진 대화에서 서린은 자신만의 생각을 솔직하게 나누었고 그 모습은 분명 초대된 임원들에게도 신선한 인상을 남겼어요. 그 여자가 회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이야? 식사 후 다른 임원이 낮은 목소리로 지우에게 속삭였습니다. 솔직히 저도 놀랐습니다. 이런 자리에선 대부분 포장된 모습만 보여주기 마련인데 저 사람은 지우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엔 혼란과 동시에 호기심이 떠올랐어요. 지금까지 마주했던 그 어떤 사람과도 다른 느낌. 이설이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꾸며내지 않았고 속내를 감추지도 않았어요. 이런 사람 처음이야. 지우는 속으로 중얼이며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어떤 감정을 조심스레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이설이는 윤태섭 회장의 권유로 신화그룹 본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입구에 선 그녀는 높이 솟은 유리 건물을 올려다보며 긴 숨을 들이마셨어요.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얼떨결에 안내를 받은 서리는 인사팀에서 면접을 보게 되었고 믿기 어렵게도 그 자리에서 바로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직책은 사회공헌팀 인턴. 현실 같지 않은 하루였죠. 첫 출근 날 서리는 단정한 복장으로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회장님의 추천으로 입사했다는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고 동료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이설인 씨죠? 저는 사회공헌팀 팀장 김주영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서리는 진심을 담아 인사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리는 독거노인 지원 프로젝트 담당으로 배정받았어요. 일은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열정을 다해 임했습니다. 서류 정리부터 기획안 작성, 현장 조사까지 몸을 아끼지 않았죠. 점차 동료들은 그녀의 성실함과 따뜻한 태도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녀를 환영한 것은 아니었어요. 특히 윤지우 부사장은 그녀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서리는 프로젝트 제안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책상에는 손글씨로 정리한 메모와 봉사 경험에서 얻은 데이터가 수북히 쌓여 있었죠.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나타났습니다. 부사장님이 사회공헌팀에 오셨어요. 직원들은 갑자기 바짝 긴장했습니다. 완벽한 수트 차림의 윤지우가 사무실에 들어섰고 주변은 숨소리마저 조용해졌어요. 최근 프로젝트 상황을 보고 받으러 왔습니다. 진행 상황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팀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고 서리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발표 도중 지우의 시선이 자꾸 서린에게 머무는 것을 그녀는 느꼈습니다. 이설인 씨, 당신이 준비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모두가 시선을 돌렸고 서리는 놀랐지만 곧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독거노인 지원 프로젝트를 기획 중입니다. 단순한 물품 지원이 아닌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요. 주 2회는 직접 방문, 나머지는 비대면 케어 시스템을 통해 고립감을 줄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우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흥미롭네요. 보고서가 완성되면 제게도 공유해 주세요. 그는 말없이 돌아섰고 사무실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며칠 후 팀장이 다가와 조심스레 말했어요. 서린 씨,
부사장님께서 당신 보고서를 보시고 진심이 느껴진다고 하셨어요. 그 말에 서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냉철하고 계산적인 이미지였던 그가 그런 말을. 그날 출장 후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비가 쏟아졌습니다. 서리는 우산이 없어 버스 정류장 지붕 밑에서 서성이고 있었어요. 그때 고급 세단이 그녀 앞에 멈췄습니다. 창이 열리고 지우가 나타났어요. 타세요. 회사로 가는 길입니다. 서리는 망설였지만 비가 거세게 쏟아지자 조심스레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는 은은한 가죽 향과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어요. 날씨 예보를 안 보셨나 봐요. 정신이 없어서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지우가 조용히 물었어요. 왜 이 회사에 오셨죠?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서리는 고개를 들고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회장님의 추천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 꿈을 더 크게 펼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들은 지우는 문득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 이야기할 땐 표정이 달라지네요. 정말 좋아하는 일이군요. 회사 앞에 도착했지만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어요. 지우는 조용히 차에서 내려 트렁크에서 우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서린 쪽 문을 열고 우산을 씌워주었어요. 같이 가죠.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회사 건물로 향했습니다. 좁은 우산 아래 그들의 어깨는 자연스레 맞닿았고 서린은 그의 온기가 느껴졌어요. 로비에 도착하자 지우는 서린에게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젖으셨네요. 이걸로 닦으세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수건을 받았고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서린의 심장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뛰고 있었어요. 며칠 후 신화그룹 본사에서는 사회공헌팀의 신규 프로젝트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은 임원들로 가득했고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이서리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단상에 섰습니다. 이번 독거노인 지원 프로젝트는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서 정서적 유대 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서리는 자신이 조사한 30가구 중 80% 이상이 외로움과 고립감을 호소했다는 데이터를 근거로 설명했습니다. 임원들은 진지하게 경청했지만 발표가 끝나자 한 재무팀 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좋은 접근입니다만 주 2회의 방문은 인력 낭비 아닙니까?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는 건 어떻습니까? 감성적인 접근은 실효성이 떨어지지요. 회의실 공기가 뻣뻣해졌습니다. 서리는 숨을 고르고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정서 안정은 건강과 직결됩니다. 방문이 줄어들면 장기적으로 의료비나 사회적 비용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무팀 임원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입니다. 저는 예산 삭감을 제안합니다. 그 순간 차분하고 단단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로질렀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윤지우 부사장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서린 씨의 프로젝트는 단순한 이미지 향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저도 직접 몇 가구를 방문해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진심은 현장에서 통하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놀라운 눈으로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입을 벌릴 정도로 충격이었죠. 그는 아무 말 없이 다녀갔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 프로젝트는 확대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이웃에게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지우의 발언으로 발표회는 예상과 달리 서린의 프로젝트를 전면적으로 지지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지우를 기다리던 서린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어주셔서. 지우는 서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진심을 믿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그대로요. 그날 저녁 서린은 윤태섭 회장의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회장의 건강이 더 나빠졌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창가에 앉아 있었고 창백한 얼굴에도 반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왔구마.
보고 들었어. 지우가 서린 씨의 프로젝트를 지지했다더군요. 서린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게 회장님 덕분이에요. 아니, 당신이 만든 길이요. 나는 그저 그 길을 보기만 했을 뿐이지. 윤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제 내릴 때가 되었어. 남은 시간은 조용히 보내고 싶소. 그래서 오늘 두 사람을 부른 거요. 그날 밤 윤태섭은 회장직을 윤지우에게 그리고 재단의 이사직을 이설인에게 맡긴다고 선언했습니다. 서린 씨,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재단에 필요해요. 가식 없이 사람을 대하는 그 마음이 말이요. 서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갑작스럽게 느껴졌지만 그녀는 알 수 있었어요. 이 선택은 자신이 책임져야 할 삶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며칠 뒤 서린은 다시 독거노인 댁을 방문하러 출근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밝고 힘있는 발걸음이었어요. 그녀의 방벽엔 독거노인 어르신들과의 사진들 사이로 윤지우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소박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두 사람의 관계는 점차 알려졌고 이제는 대부분이 따뜻한 시선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맑은 가을 아침 서린과 지우는 함께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둘은 나란히 횡단보도 앞에 섰고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이 길 모든 게 시작된 곳이네요. 서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서린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진심은 길을 만들죠. 당신의 진심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어요. 신호등이 초록으로 바뀌었고 두 사람은 나란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은 채로. 그날 이후 신화그룹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는 기업의 진심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언론과 사회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이설인과 윤지우는 함께 서 있었습니다. 무심한 도시의 한복판 빗속에서 마주했던 우연한 만남은 이제 한 사람의 인생을, 아니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진심은 언제나 길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늘 따뜻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법이지요.